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완전히 농촌을요, 태양광으로 뒤엎어가지고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요, 이상하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원자력 비판하기 때문에 탈원전. 그래서 이제 태양광, 이걸 문재인 때부터, 박원순부터 엄청나게 태양광에 거의 올인하면서 전 국토를요, 황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도 이제 똑같습니다. 핵심 농촌 공약으로 햇빛 연금, 그 다음에 햇빛 소득 마을, 이래가지고 농촌을 태양광으로 뒤덮겠다. 햇빛 연금은 뭐냐? 햇빛 연금은 이제 개인 단위입니다. 개인의 지붕에, 농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거기에 전기를 생산해서 돈을 연금 형태로 매년 20년 준다. 이런 이제 정책이 햇빛 연금이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마을에 2헥타르 이상, 마을에서 공동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사례. 그래 놓고 이게 마을 전체 소득으로 나눠주는 이게 햇빛 소득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4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요. 첫째, 이걸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 기생해가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 생겨요. 그게 전부 좌파 운동권들이에요. 이런 걸 농촌 마을마다 지붕에 설치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 이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옛날에 허인회 같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태양광. 온갖 비리 온상이 태양광. 거기에 뇌물부터 왔다 갔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도 많이 있잖아. 재판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의 이권 카르텔이 있고, 이 카르텔이 전부 좌파 운동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왜? 자기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행정하니까 좌파 운동권, 이 자들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전부 이익을 독점해 가는 거죠.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얼마 되겠어? 이 자들이 떼돈 버는 겁니다. 운동권, 좌파 카르텔이. 이게 첫째 문제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요. 실제 태양광 이게요. 그렇게 큰 소득이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산림이나 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됩니다. 우리 시골 가면 산을 다 깎아서 태양광 펜을 쫙 설치해 놨잖아요. 이게 신재생이라는 게 환경보호, 이런 게 기후에너지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게 환경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농촌의 산을 완전히 깎아 황폐화시키면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재판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환경이 파괴돼 버린다고. 환경이 친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자력보다 원자력이 환경 파괴가 뭐 있어요? 가장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입니다. 환경 파괴가 뭐 있어? 태양광은 이게 효율성 대비 태양광 전기 생산 대비 차지하는 면적이 원자력과 비교됩니까? 그러니까 온 국토가 태양광 팬을 한다고 다 깎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환경 문제가 생긴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광 장비는 이미 중국이 거의 전 세계를 장악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다 문 닫고 있습니다. 태양광 처음 모든 전 과정의 장비들이요. 중국이 저가니까, 압도적인 경쟁력, 가격적 저가니까 거의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 중국 카르텔과 결합하는 운동권 카르텔이 나눠 먹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 전부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잘 나가는 코스닥의 기업들, 태양광 업체들 지금 문 닫는데 한두 군데입니까? 완전히 중국 업체만 배불리는, 이게 바로 친중 정권이, 이것도 세세회계가 똑같습니다. 전부 태양광 패널부터 모든 관련 장비들이 단계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 있냐고요. 경쟁이 안 되는데 저가 공세예요. 그러면 결국 중국을 배불리는
이런 게 정책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게 기술적으로 전기 단가나 안정성, 공급의 안정성,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기라는 게 보존만 확실하게 하면요, 떼돈 번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남아돌 때는 남아돌고 밤에는 태양이 없으면 부족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야.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거든. 예를 들어 풍력이 있다. 풍력 가지고 뭘 하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오고 바람이 안 불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따라서 풍력이 5%를 공급하면 5%가 안 되면, 어떤 놈들 그래, 풍력이 안 되면요, 그때는 일반 전기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이중으로 생산해놔야 되잖아. 풍력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일반 생산량도 해놨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장난이잖아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없어요. 바람이 안정적으로 부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24시간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주 불안정한 전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전력이 중요한, 모든 게 전기로 가잖아. AI, 자가용까지 전기차, 특히 AI 데이터 센터 전기 얼마나 먹어요. 전력을 안 주니까, 공급 안 해주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하기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 전력 공급이. 그러니까 제 말은 신재생이 말이 좋지, 이런 원자력이나 비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특히 단가가요. 이 농민들 돈 벌게 해주려면 태양광 자체가 효율성이, 원래 단가 경쟁력이 원자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농민들 돈 벌게 해주려면 설치비도 융자 다 해줘야 되고, 비싸게 한전이 다 사줘야 된다고.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농민들이 연금을 받든 기금을 하든, 그러면 국가가 처음부터 설치비도 다 지원해주고 다 해주고 전기를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원자력하고 단가 경쟁이 됩니까? 결국에 한전이나 더 나아가면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죠. 전기를 비싸게 사야 되니까. 실제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반도체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기업으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했거든요.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사회이사를 했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 거기에 보면요, 지금은 좀 약간 차이 나지만 옛날에는 산업용 전기를 엄청나게 싸게 대주세요. 포스코 하나가 한강의 기적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근데요, 지금 와서 온대 풍력, 태양력 하면서 신재생으로 뒤엎으면요, 과연 옛날처럼 우리 원전할 때처럼 싸게 안정적으로 기업들, 또 우리 가정 포함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에너지는요, 100년 대계입니다. 이 이재명이나 좌파 정권은 5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년지 대계가 에너지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네 가지, 이번에 이재명이 농촌의 햇빛 연금, 또는 햇빛 공동 마을, 소득 마을, 이게 문제점이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면, 첫째는 전부 운동권 카르텔로 대가 이자들이 다 이익을 챙겨가는, 이게 업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운동권, 태양광 좌파 카르텔이 있다는 거,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토를 태양광으로 파헤치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광의 모든 전 과정의 장비나 이거는 전부 중국산이 장악해서 중국에 좋은 일만 시킨다. 우리 국내 기업이 없어요.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단가 경쟁력이나 특히 안정성이 없어요. 더 심각한 게 바람이 안 불 때도 있고, 태양광이 안 뜰 때 밤도 있고, 또 이게 흐린 날씨도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좌파가 문재인 좌파 정권 시즌2 이래가지고 태양광 업자들이 전부 좌파 운동권 카르텔이니까 이자들이 로비에서 이자들 먹여 살리려고, 또 중국 기업들 먹여 살리려고 완전히 우리 국내 기업과 우리 국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